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평택시가 지난 7.10 전까지 그리고 6.17 전까지 어떤 흐름을 보였고 그 흐름으로 인해서 굉장히 평택시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늘어나는 인구도 받쳐주고, 공급은 또 제한적이고, 이러한 요건들로 인해서 평택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택 부동산 시세가 올라갈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생활에 밀접한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움직일지 간단하게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것은 경기 부동산 포털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보게 될 것은 평택이 지금까지 어떻게 부동산 거래량이 있었고, 그 거래량이 6.17 이후 그리고 7.10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실거래가 통합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그리고 여기 부동산 거래 현황 클릭하고 검색을 누르게 되면 경기도 그리고 시군구별로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경기도 전체로 보게 되면 지금 거래량이 뭐 2만, 3만 뭐 이렇다가 6월에 3만 4천까지 찍고 7월에 급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수치로도 그렇게 나오고요. 경기도 전체 수치로 보게 되면 6월에 34,470건이 거래가 됐다가 7월에 9,502건으로 거의 3분의 1 토막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군구별로 보게 되면 여기 평택시도 나옵니다. 평택시도 보게 되면 1월에 500건 정도 됐다가 2월, 3월, 그리고 4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가 나옵니다. 평택시를 클릭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수치가 나오는데 6월에 비해서 7월에 완전히 급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7월 이후에 8월이 어떤 그래프가 나올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비교 연도를 작년으로만 놓고 보면 요 노란색이 이제 작년이거든요. 작년에는 평균적으로 뭐 200건 내외 요렇게 200, 300 뭐 요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매월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10월 이후에 더샵 시티 분양 이후에 급격하게 거래가 이제 300건 이상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 그게 올 초에 500건, 뭐 1000건, 뭐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났던 거죠. 가장 피크를 찍었던 게 이제 6월 달에 거래량이 1391건을 찍고, 그 후에 이제 7월에 이제 급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밑에 거는 이제 작년 19년도입니다. 그래서 19년도보다도 20년도에 지금 평균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1월부터 7월까지 놓고 보면은 평균 거래량 밑으로 거래된 거는 7월 뿐입니다. 그래서 요게 8월 과연 어떤 주택 거래량을 보일지,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평택이 이게 지금 완전히 시장이 침체로 접어들었다 뭐 이런 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6.17과 7.10, 6.17은 아마도 5월이나 4월에 미리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을 넣고 뭐 이렇게 잔금 넣으면서 등기 쳤던 부분들이 거래가 됐던 거고요. 이 이후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7월에 이 정도 거래된 것도 오늘 계약금 넣고 오늘 뭐 잔금 넣고 등기 친 게 아니라 6.17 전에 진행됐던 것들이 아마도 7월에 잔금을 어떻게 뭐 마련해가지고 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볼 거는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그래프 흐름은 똑같습니다. 6월 달 지나서 7월에 급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중에 이제 평택시를 보게 되면 당연히 뭐 2019년도부터 비교해서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분양권은 더 심각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총 39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7월에. 그리고 그 후에는 지금 거래량이 지금 7월 거의 말인데 올라온 게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올해 쭉 거래량을 보면 1월에 600건, 2월에 500건, 3월에 300건, 4월에 거의 800건, 792건이고 5월에 570건, 6월에 840건인데 7월은 한 달 동안 39건이 거래가 됐어요. 이 말은 분양권 거래는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더샵 뭐 이게 입주권까지 같이 들어간 건데, 조합원 입주권이요. 더샵 파크 1블럭이나 2블럭 그리고
영신지구 힐스테이트, 그리고 더샵 시티, 그리고 코롱 하늘채 엘크루, 또 안중에 뭐 일부 아파트들, 요런 아파트들을 통틀어서 평택시 전체로 봤을 때 거래량이 거의 없다. 예. 더군다나 이게 더 심각한 거는 8월은 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이제 미분양이 많을 때인데, 이때는 이제 미분양 뭐 줍줍도 일어나고 뭐 했던 그런 때거든요. 그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지금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만약에 요게 8월에 더 거래량이 안 나오고 변동이 없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부동산이 분양권은 침체로 완전히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차피 고도 국제신도시는 분양권 전매가 안 돼서 그거는 빼고라도 지금 지제역 앞쪽에 시티, 영신 힐스, 그리고 파크 1블럭, 2블럭 요런 아파트들과, 그리고 고덕 밑에 코롱 하늘채, 그리고 뭐 지금 뭐 엘크루 뭐 이런 아파트들이 분양권이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돼서 피가 뭐 계속 올라갔던 이런 추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분양권 거래가 아예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요 흐름대로 만약에 8월에도, 제가 물론 8월에도 확인해 보겠지만, 8월 말쯤에 또 확인해 보겠지만, 8월까지도 이 수치 변화가 크게 의미 있는 수치 변화가 없다면 아무래도 부동산이 침체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인데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매물장 같은 거죠. 그래서 고덕 밑에 여기 지금 하늘채 아파트가 있는데 153건의 매물이 올라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최신 순으로 보게 되면 뭐 P1000, 2500, 3000, 뭐 600, 뭐 밑에 쭉 보면은 뭐 무피나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무피, 뭐 마이너스, 이거 뭐 잘못 올리신 건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도 떴지만, 중요한 거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가 아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뉴비전 엘크로라고 있는데, 여기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무피, 그리고 뭐 피 1500, 1000 뭐 이런 거는 뭐 300, 600, 500 뭐 이런 것들. 뭐 여기도 뭐 무피까지 떨어졌다라면은 조만간 마이너스 피가 나올 걸로 보고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여기 순전하게 그냥 투자로, 굉장히 투자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지금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다 지금 울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지금 거래가, 분양권이 이쪽은 입주권들이 대부분인데, 조합원 입주권들은 어차피 명의 변경이 안 돼서 그 수치가 더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일반 분양 물건들도 꽤 상당량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물건들까지도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우리가 봤던 부동산 그 실거래가에서 봤던 게 이 39건이라는 게 입주권과 분양권을 본 건데, 입주권과 분양권을 본 건데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다. 여기도 지금 매물이 121건이고 전세가 649건이에요. 전세 매물이 줄지를 않죠. 매매도 그렇고. 1블록도 지금 입주가 이제 10월이면은 당장 이제 2달 앞이니까 점점 조급한 마음에 매물이 더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힐스는 아직 뭐 몇 달 더 남았으니까 매물이 안 나오고 있는데, 요런 매물들이 적체되다 보면 힐스까지도 영향을 받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 더샵 2블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런 무피 뭐 이런 것보다도 뭐 피가 지금 1억 7천, 1억 6천 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런 매물들이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호가예요, 호가. 뭐 피 뭐 6천인데 이거 조합원 물건 뭐 등기친 이후에 뭐 한데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물건은 많은데 살 사람은 없는 이런 시장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주택이라든가 또는 뭐 1주택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그 얘기 드렸던 게, 만약에 집이 내가 필요하면은 청약을 넣어라, 그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고덕의 풍경채 2차가 오늘 이제 2순위 마감인데, 아마 뭐 꽁이나 1순위에서 거의 완전히 다 마감이 될 건데 경쟁률은 떨어질 걸로 봤던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조건 안에서 경쟁률이 높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거주 목적이 아니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이런 시장에서 빠질 겁니다. 빠져나가거나 또는 후퇴하는 식으로, 또는 현금이 많으면 아예 위쪽이나 뭐 세종시나 이런 데로 빠지시겠죠. 그러면은 고덕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과 이런 데에 있는 아파트에 피를 주고 사는 가격, 둘 중에 하나를 실거주자가 골라야 된다면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아마 실거주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시겠죠. 근데 대부분은 청약을 넣어서 안 되면 다음 청약을 넣고, 그게 안 되면 지금 현재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으면 그냥 그거를 유지하면서 계속 뭐 청약이나 또는 이런 시장을 관망할 것 같습니다. 급하게 이런 거를 추격 매수하실 분들은 사실 그 무주택자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 만약에 1주택이고 그 집이 매매가 돼가지고 이사해야 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이 있으신 분들도 어쨌든 간에 그냥 관망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냥 내가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그냥 전세나 월세를 놓고 어찌됐든 간에 이걸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잘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나중에 이게 2+2가 지금 다음 달에 거의 통과될 것 같은데 전세를 살고 있으면 집주인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그분을 내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전세금을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라는 거, 요런 거를 한번 잘 감안해 보시고, 만약에 거기에 실거주가 목적이어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지금 살고 계신 전세입자와의 이런 분쟁도 잘 해결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은 과연 그 집이 이렇게 정말 좋은 위치에 있어도 가격이 비싸다면은 조금 망설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막혀 있어 가지고 여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데 과연 이런 거를 피를 1억씩 2억씩 주고 여기를 거주를 할지 또는 청약을 넣을지, 요거를 놓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호객노노라는 건데, 지금 요거를 보는 이유는 요런 식으로 아파트에 이제 몇몇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지금 2022년도 9월에 입주하는 이편한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굉장히 관심 밖에 있거든요. 용죽지구의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관심들이 별로 없으세요. 여기를 아마 청약 넣으시는 분들도 거의 뭐 없을 걸로 보고요. 그래서 아마 얘가 미분양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기를 제가 뭐 구조라든가 분양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요,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당연히 투자자는 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무주택이나 뭔가 이렇게 이사를 해야 되시는 분들도 그 견본주택을 구경해 볼 수는 있지만 내가 어쩌면 이거를 딱 한 번밖에 못 쓰는 이 청약 통장을 쓸까라는 거를 고민하시겠죠. 위치가 뭐 썩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뭐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인 거죠. 더군다나 이거를 내가 분양받았는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 뭐 이런 엘크루들이 가격을 끌어내린다거나,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분양가까지 버티고는 있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요런 위치에 있으면 좀 불안하죠. 그리고 지금 지제역의 더샵 뭐 요런 아파트들 보시는 분들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요렇게 보고 계신 분들 숫자들, 이분들이 여기를 보는 거는 이제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여기가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거나 그런 걸 감안하면 실제로 여기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들은, 그리고 내가 실거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 즉 수요는 많지 않은데 매도 물건이 많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69명이 보고 있는 것도 이제 여기도 이제 이편한 세상인데, 여기도 좀 입지가 애매해요. 그 전에 이제 누구나 집이 여기를 했다가 이제 사업이 실패했던 부지인데 이편한 세상이 들어가면서 과연 어떤 성적을 낼지 요것도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하겠습니다. 여기하고 아까 그 비전동에 있는 그 용죽지구에 새로 생기는 그 아파트하고, 그리고 지금 고덕도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매물도 없고 거래도 없고 지금 상황이 그렇죠. 파라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떡상했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뭐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분이 있을 거고, 뭐 내가 지금 들어간 돈이 있으니 본전이 아쉬운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가격을 쉽게 못 내리는 경우도 있죠. 보통 입주가 끝난 아파트들은 가격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이렇게 떡상으로 올라가는데, 떡상이라는 거 이제 떡을 쌓아 올린다는 식으로 그냥 수직으로 쭉 올라가는 식인데, 이게 급락은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천천히 빠집니다. 내가 이 집을 뭐 팔아고, 오늘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6억에 이 집을 내놨는데 안 나가. 그러면은 옆집이 그거를 5억 9,500만 원 정도에 이렇게 내려서 했는데도 안 나가. 그리고 그 옆집이 이걸 5억 9천에 내놨는데도 안 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급매물들이 쌓이다 보면은 가격이 서서히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아주 서서히 조금씩 빠지거든요. 서로 눈치 보면서. 왜냐면 내가 그 집을 뭐 팔고 나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는 뭐 이사를 뭐 딱히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서서히 빠질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거는 예전처럼 투자 수요가 한꺼번에 밀어 올리는 식이 아니라 실거주자분들이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형성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평택 아파트 가격, 부동산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평택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더, 그리고 내일, 그리고 1년 후, 2년 후 계속 지금처럼 오를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조금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풍경채도 전체적인 뭐 청약 경쟁률을 봐야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지금 풍경채가 앞전에 분양했던 호반보다 입지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풍경채 2차에 안 되신 분들이 3차에 내실 거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되신 분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청약 시장을 문을 두드리실 텐데, 그분들이 다 소진이 되면 그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뭐 일례로 지금 평택에 삼성 관련된 업체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살고 계신 데가 뭐 동탄이라든가 기존 삼성이 있었던 곳 그런 데에 계신데, 뭐 예를 들어 동탄에 있는 집 5억 6억 정도 되는 집 또는 10억 이상 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을 팔고 평택으로 내려올지를 이제는 고민을 해본다는 거죠. 예전에는 동탄 집은 세를 주고 평택에 집을 하나 더 사놓자였다면 지금은 동탄 집을 팔고 평택에 내려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앞으로 평택에 실거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숫자, 그리고 투자로 들어오는 숫자, 뭐 이런 걸 다 합쳐도 앞으로 지금 꾸준히 뭔가 이렇게 분양을 해야 되는 평택 시장 상황에서는 썩 그렇게 녹록한 시장이 아니라서 부동산이 조금씩 가격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형성돼 있던 고가의 피를 형성하고 있었던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지금 가장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가장 긴장하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뭔가 큰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기존에 누리던 거가 없어지거나 뭔가 이렇게 손에 쥐지 못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이 허망함들이 또 있으실 걸로 생각이 돼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앞으로 무주택이신 분들이 청약을 넣을 때도 만약에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자꾸 청약을 안 넣으실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 풍경채 2차가 뭐 충분히 완파는 되겠지만, 그리고 3차, 그리고 그 후 과연 아파트들이 어떤 식으로 청약 경쟁률을 만들어 나갈지, 만약에 거기서 미분양이 나오면 그게 이제 잘 해소가 될지,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세법들이 바뀔지,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만 놓고 본다면 미래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오늘만 놓고 본다면 그리 좋은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